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 지난주에 이제 원전 쪽에 서명을 했어요. 그래서 원전을 몇 배 더 증가시키겠다. 그러면서 이제 지난주 우리나라 원전 관련주들이 빵 떴죠. 자, 그런 것처럼 원전이 왜 필요하냐면은 어쨌든 뭐 위험성이 있긴 하지만 사실 전력을 뽑아낼 때 이거만큼 효율적인 산업이 없거든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김선영의 이클래스라는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국경제TV에 뭐 매일 나갑니다. 뭐 새벽에 글로벌 방송하고 이제 또 머니플러스가 촬영을 하고 있고요. 일단 국내 주식 투자 경력은 올해로서 한 27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 주식도 2007년 정도부터 했으니까 벌써 한 7, 8년 정도 됐네요. 어쨌든 열심히 투자를 하고 있고 그 사이에 또 제가 겪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조금 더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김선영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증시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요? 답보 상태라는 말이 진짜 어울리는 것 같아요. 뭐 일단 시장이 힘을 좀 잃었고, 근데 아무래도 이제 미국으로부터 시작된 전 세계를 향한 이제 무역 협상 때문에 뭔가 시원하게 이제 움직이기가 좀 어려운 그런 분위기인 것 같고요. 원래는 사실 한 달 전만 하더라도 이제 우리나라 쪽에 이제 어쨌든 자금은 도니까 이 자금들이 어디에 투자할까라고 하면서 결국 찾아갔던 게 조선과 방산 쪽으로 많이 좀 들어갔었죠. 근데 제가 한 달 전쯤에는 조선 방산 수익 나신 거 좀 실현하셔가지고 포트를 교체하시는 것도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고, 그때도 뭐 이제 여러 가지 미국 주식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지금이 어쨌든 돈은 돌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아직 한쪽 방향으로 완전히 모양이 잡히기에는 좀 무리가 좀 분명히 있는 것 같고, 게다가 이제 무역 협상이 뭐 누군가는 좀 빨리 진행되기를 바랬죠. 그리고 사실 저도 이제 최대한 주식 시장만 생각했을 때는 어쨌든 불확실성의 하나이기 때문에 좀 해결이 되고 좀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일단은 뭐 대략적으로 지금 우리나라든지 일본이든지 뭐 어디든지 간에 7월로 넘어가는 것 같아요. 7월 정도에 이제 해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때까지는 조금 우리가 이제 불확실성, 이제 협상이라는 불확실성 가지고 좀 참고를 해서 이제 투자를 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때까지는 아예 장기로, 그러니까 난 올 연말 볼래라고 투자하시는 분들은 진짜 올 연말 보시면서 계속 모아가시는 전략이 좋은 것 같고, 그리고 진짜 단기로 끊으실 분들은 뭐 굳이 뭐 한 일주일씩 들고 계시지 말고요. 뭐 한 2, 3일 정도 안에 수익이 나면 계속 챙겨가시는 정말 짧은, 정말 이제 초극단의 전략을 지금 취하시는 게 좋은 그런 시장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주식을 사도 된다는 시점인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 시장이 망가진 시장이라고 하면은 주식을 매수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기 어려울 것 같은데, 지금 어쨌든 주식을 매수하셔도 괜찮은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 투자를 좀 이어가시면 좋은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답보 상태일 때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이럴 때는 그냥 이제 어설프게 나서면 다친다라는 표현을 되게 많이 써요. 어설프게 나서면. 이제 저도 이제 주식을 쭉 해보면서 이제 제 스스로 저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제일 건방졌던 시기가 언제였냐면은 주식 투자 시작하고 5년, 딱 5년 그 정도였어요. 5년에서 10년 차가 사실 제일 건방졌거든요. 내가 뭐 막 차트도 공부도 하고, 차트에는 진짜 이 보조지표들이 뭔지 어떻게 나왔는지부터 시작해서 얘들 막 숫자 바꿔서 세팅하고 막 했었던 그 시기가 1년부터 5년 막, 그리고 5년에서 10년 그 사이였기 때문에 진짜 그때는 건방졌죠. 근데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고 보면은 다 얻어맞습니다. 이렇게 이게 안 되는구나. 이게 사람의 힘으로 이 시장에서 뭔가 답을 찾아가지고 하긴 어렵구나라는 걸 꼭 이제 겪는 시기가 와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그런 시기가 뭐 겪고 나면은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시장을 보는 눈이나 이제 주식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완전히 달라집니다. 초보자의 티를 벗어난다는 그런 표현을 쓰는데, 일단 여러분들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10년이 안 되셨건 10년이 되셨건 이걸 다 떠나가지고, 일단은 나는 주식 투자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아. 그러니까 얼마 안 된다라고 하는 건 제 기준으로는 10년입니다. 10년이 안 돼가지고, 최근에 10년 전이면 뭐죠? 2015년도니까 유럽 재정위기도 없었었네요. 근데 저는 이제 2008년도 금융위기 같은 거 한번 경험해 봐야 안다. 뭐 지난 몇 년 전에 뭐 이런 인플레이션 그런 거 말고요. 그런 거 말고 진짜 침체 상황을 한번 겪어봐야지 이제 안다라고 하는데, 2008년도 금융위기를 아직 못하신 분들은 지금은 진짜 어설프게 내가 아는 거 가지고 막, 아니면 주변에 누군가 막 차트에 답이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어설프게 투자하면은 지금은 진짜 다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는 공부를 하시는 게 맞아요. 제가 이렇게 예전에 신사임당 나와서도 이제 시장이 어려울 때마다 항상 드리는 말씀인데, 시장이 어려울 때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시장이 좋을 땐 공부가 안 돼요. 왜? 내가 투자하는 거마다 다 수익 나거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오히려 여러분 가지고 계신 기업들을 좀 공부를 한번 해보시고, 지금 오히려 좀 책도 많이 읽으시고, 그러니까 막 워렌 버핏이나 이런 분들 이제 쓰신 책들 있잖아요. 그런 걸 읽어보시면서 본인의 투자 스타일을 빨리 정립하기에 지금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러다 보면 당연히 단기적으로 이제 트레이딩에 신경 쓸 만한 상황이 못 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단기적인 부분, 장기적인 부분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진짜 단타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단타치기 괜찮은 시장이에요. 나쁘지 않아요. 뭐 테마주도 빵빵빵 올라가고 막 대선 있고 지금 뭐 원전이라든 이런 종목들 막 테마 나오기 때문에 테마주 투자하기엔 나쁘지 않은 시장이긴 합니다. 근데 손절이, 그러니까 로스컷이나 손절을 명확하게 하실 수 있는 분들이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 예를 들어서 나는 뭐 마이너스 5%, 10% 이럴 때 막 손 안 나가가지고 손절 잘 못 하시는 분들은 지금 그냥 오히려 투자 안 하시는 게 나아요. 지금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묶으신 다음에 이제 투자를 이어가시는 게 지금 좋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극단적인 전략, 정말 짧게 투자하시거나 정말 길게 투자하시거나 그게 최소한 올해 7월 달까지는 유효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주목하고 있는 섹터가 있을까요? 오히려 저는 최근에 미국이 시작한 이 무역 협상을 간이 판을 보다 보면은 우리는 막 이제 오히려 이 우리나라는 과연 관세율이 얼마나 될까? 이 관세율이 꽂혀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업종에 관세를 맞을 것인가? 사실 여기 꽂혀 있잖아요. 근데 조금만 시선을 돌려보면은 미국이 앞으로 굉장히 관심 있어 하는 업종과 산업이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쪽은 무조건 자기들이 지키기 위해서 지금 우리네 쪽에 공장을 지어라. 혹은 이제 여러 가지 막 이런 국가들 간의 어떤 이제 협상을 진행하면서 그게 보이거든요. 특히 전 최근에 애플을 대상으로, 첫 번째로 일단 애플을 대상으로 애플 니들 공장 해외 짓지 말고 인도나 중국 짓지 말고 미국에 지어라고 했을 때 팀 쿡이 별로 안 좋아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둘이서 뭐 살짝 언쟁을 했다는 그런 내용도 나왔는데, 일단은 지금 어쨌든지 간에 미국은 자기들이 잘하는 산업에 대해서 해외 쪽으로 나가는 것보다는 미국 내 공장 증설인데, 사실 애플의 입장에서도 미국의 공장 지으면 비용 많이 나가죠. 인건비가 워낙 높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거 사실 이해합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사업가기 때문에 이걸 이해 못하는 부분은 아니에요. 근데 사실 저는 애플이 모든 공장을 미국으로 가지고 오는 것 자체는 트럼프 대통령도 사업가 입장으로 봤을 때 굉장히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그럼 이걸 왜 이러고 있느냐? 애플같이 큰 기업이 자꾸 이제 팀쿡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하면 중국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중국과의 관계가 이제 거슬리는 거예요, 지금 트럼프는. 그렇기 때문에 애플을 때리기 위한 것이 아니고 그냥 애플의 팀쿡이 워낙 거의 친중 같은 느낌, 그러니까 되게 친하잖아요, 중국과. 물론 이제 거기서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건 이해하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는 이제 그게 별로 이제 보기가 좋지 않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애플을 이제 푸시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애플 같은 경우는 사실 저는 이제 CEO를 교체할 시기가 왔다고 봐요. 팀 쿡이 할 소임을 다 했다라고 보고 있어가지고, 그 다음 CEO가 좀 더 이제 스티브 잡스 같은 공격적인 스타일의 CEO가 오게 되면은 이제 또 새로운 국면이 열릴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서, 오히려 이제 애플 같은 기업들, 뭐 휴대폰 쪽이나 이쪽 디바이스 이쪽 관련 또 여러분들 공부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 가지고 있고, 두 번째로는 최근에 엔비디아가 이제 매출의 이 상승률이 성장세가 꺾일 것이다라는 그런 내용들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성장세가 꺾일 거다라는 거를 무조건 악재로 받아들이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왜냐면은 기업이 가치를 못 받고 있다가 이제 가치를 빨리 받는 그 시기에는 거의 점이 성장 그래프가 서 있죠. 근데 이게 어느 정도 그 회사의 이제 이 펀더멘탈과 비슷하게 오는 시기가 되면은 그래프가 꺾입니다, 당연히. 이거의 성장세가 꺾인다라는 어떤 표현을 쓰는데, 성장세가 죽지 않죠. 그러니까 앞으로 엔비디아가 성장세가 이어질 것인가, 단 1%든 2%든 성장세가 이어질 것인가, 그거에 대한 부분인데, 엔비디아의 성장세는 당분간 이어질 거다라고 보고 있는 이유가, 최근에 보면은 엔비디아가 블랙에를 만들어가지고 그 블랙에를 테슬라도 사겠다, 뭐, 그리고 오라클도 사겠다, 뭐, 수조 원씩 갖다 지금 막, 사겠다라고 하고 있는, 줄을 서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블랙에를 찍어만 주면 그 매출이 전부 다 이제 엔비디아 매출로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엔비디아를 시작으로 한 이 AI 관련 산업은 우리가 좀 관심을 계속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거 더하기, 엔비디아에 뭐, 나중에 뒤에서 하겠지만, 이거 더하기,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 지난주에 이제 원전 쪽에 서명을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몇 년 후에 2030년까지 원전을 뭐 몇 배 더 증가시키겠다. 원전 생산량을 몇 배 더 증가시키겠다. 이런 내용을 얘기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지난주 우리나라 원전 관련주들이 빵 떴죠. 자, 그런 것처럼 원전이 왜 필요하냐면은 어쨌든 뭐 위험성이 있긴 하지만 사실 전력을 뽑아낼 때 이것만큼 효율적인 산업이 없거든요. 발전소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AI 시대로 들어가면서 훨씬 더 많은 전력량이 필요할 것이고, 이에 따라 가지고 당연히 이제 그 원전이 필요할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전에 투자할 것이고, 화석연료도 근데 트럼프는 재밌는 거는 화석연료 기업도 같이 밉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화석연료 기업도 같이 밀면서 원전도 같이 밀고 모든 발전을 같이 밀기 때문에 이게 뭐 원전 밀면은 화석연료 죽어, 뭐 화석연료 밀면 원전 죽어 이게 아니에요. 그냥 같이 미는 거예요. 어쨌든 전기가 많이 필요하니까 어쨌든 너도 하고 얘도 하고 해서 이제 전력을 다 확보를 해라 이건데, 자 여기서 하나 좀 더 들어가가지고 일반적으로 전력을 생산하는 곳이 있고 소비하는 곳이 있어요. 근데 이게 일치하지 않거든요. 우리나라도 한전에서 생산해서 전선망을 통해서 전국으로 보내잖아요. 근데 이게 아무리 기술이 뛰어나도 전선망을 통해서 이제 이 전선이 길어지면은 넘어가는 전기 중에 없어지는 전기가 있습니다. 누전되죠? 예, 사라지는 전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미국에 있는 이런 M7 기업들이 뭘 원합니까? 우리 이 AI 데이터 센터 바로 옆에다가 소형 원전 하나 지었으면 좋겠어. SMR이라고 그러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수요가 증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 소형 원전 어디 잘합니까? 우리나라가 잘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원전 관련 기업들이 최근에 빵빵빵빵빵 주가가 뜬 이유가 그건데, 문제는 이제 우리나라가 6월 3일 대선을 앞두고 있는데 과연 이 상황에서 누가 대통령이 되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나라의 원전 산업을 밀어주냐 아니면 원전을 밀지 않느냐가 사실 달라져요.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수년 전에 탈원전 정책을 하면서 원전 산업이 완전히 죽었죠. 저도 이제 대학교 선배님께서 이제 원전 산업을 좀 크게 하시다가 완전 집이 그냥 파산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이제 선배님한테 이런저런 얘기 들으면서 이제 많이 들어봤었는데 좀 되게 안타까운 부분이 좀 많긴 많더라고요. 되게 잘하는데 왜 도와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내용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어쨌든 저는 뭐 우리나라가 잘하는 거는 뭐 정부 차원에서 밀어줘야 된다 봐요. 근데 뭐 그게 기조가 문제가 아니고 기술력이 뛰어나잖아요. 원전, 반도체, 2차 전지, 조선, 방산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매출 파이가 크기 때문에 정부에서 밀어줘가지고 해야지 겨우 지금 세계로 가가지고 미국이든지 뭐 일본이든지 중국이든지 이런 애랑 경쟁이 되지. 중국 보세요. 지금 전기차 시장 밀어줘 버리니까 중국 정부에서 보조금 밀어가지고, 비아디도 분명히 손실 큰 거 알고 있는데 밀어주니까 버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게 필요합니다. 시장 점유율 잡기 위해서는. 그래서 오히려 원전 관련 산업도 우리는 좋다라고 보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 조금 우리가 걱정되는 거는 누가 대통령이 되냐 따라 가지고 조금 분위기가 이제 풀씨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조금 우리가 경계를 해야 하지만, 기왕이면 우리나라가 잘하는 거니까 좀 밀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개인적인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보자면은 원전, 그리고 뭐 반도체 2차 전지 뭐 다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방산 이쪽 라인도 좋은 것 같고, 그래서 이쪽 라인들은 계속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최근 원자력이 주목받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원전이 효율성이 좋아서 그러죠. 당연히 뭐 위험한 거는 뭐 위험하지만 효율성이 좋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사실 이제 지난번에 원전은 이제 일본에서 이제 좀 문제가 발생해가지고 이 오염수가 전 세계로 방류가 됐잖아요. 근데 사실 일본의 케이스 때문에 원전은 위험해라고 딱 이제 이 프레임을 씌워버리는 건 전 맞지 않다고 봐요. 왜냐면 원전이 우리나라랑 일본은 달라요.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제 일본은 환태평양 조산대에 딱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지진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본도 원전 기술이 지진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서 원전 기술이 더 발전을 한 건데, 사실 근데 그것도 보니까 좀 파고 들어가 보니까 그것도 또 다 이슈가 있긴 있더라고요. 또 정치적으로 또 이게 이슈가 또 있긴 있는데, 그건 뭐 추후에 또 한번 얘기를 한번 하는 걸로 하고, 일단은 이제 원전은 위험하다라는 그런 평가가 되게 많긴 하지만 사실은 이제 정말 효율적으로 큰 에너지를 얻기 위해 정말 좋은 발전이기 때문에 어 우리가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우리가 뭘 하다 보면은 뭔가 빨리 뭔가 얻고 싶으면 뭐 빨리 우리가 다이어트를 한다든가 아니면 빨리 뭐 기름을 넣는다든가, 뭐 주유소를 보면 고속으로 이제 주유하는 거 있잖아요. 뭔가 빨리 하려다 보면은 우리가 포기해야 되는 것도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뭔가 더 큰 에너지를 얻고자 함이면 분명히 그에 따른 이제 안 좋은 부분도 그만한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데, 원전은 이제 최고의 장점이 정말 효율적으로 엄청난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지만 반대로
위험도가 굉장히 높죠. 그래서 일단 근데 위험이 너무 위험하니까 터져버리면 진짜 옛날에 막 체르노빌이나 이런 것처럼 정말 위험한 상황이니까 그렇게 되는 건데, 그것도 사실 기술적으로 굉장히 노력을 되게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단기적으로 해결될 부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원전 관련으로 이슈가 사실 뭐 맞냐 안 맞냐 이런 식인데,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제 서명을 하고 원전 쪽을 다시 살리기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이제 증설을 하는 그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거는 우리 국가의, 우리나라의 이제 이 기업들이, 국가가 아니고 기업들이 한번 어필을 해볼 만한 이제 매출을 만들 수 있을 만한 그런 것들이어가지고 그것도 그냥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아마 제일 중요한 이유인 것 같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원전주들이 엄청난 상승을 했는데요. 현재 기업들의 상황은 어떻게 보셨나요? 확실히 탈원전이란 걸 했다가 다시 시작하려고 하니까 시간은 걸리죠. 이게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진짜 무슨 뭐 게임처럼 뭐 치트키 써가지고 막 당장 살아나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이제 워낙 큰 사업이고, 그리고 이제 중지되어 있는 원전을 돌리려면 정말 오랜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뭔가 쉽게 될 수는 없어요. 오랜 기간 동안 쭉 정책적으로 밀어주는 분도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이제 다시 살린다고 하니까 그에 대한 어떤 이제 관련주들, 그리고 이제 그 관련된 기업들이 좀 살아나는 분위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좀 나오고 있는데, 주가에는 사실은 현재 상황보다는 좀 많이 선반영돼 있는 게 맞긴 맞아요. 근데 뭐 해외에다가 이제 그런 원전을 건설해주는, 이제 건설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그 기대감, 그리고 이제 수주를 받아냄으로써의 주가 상승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아직까지 뭐 중소형 업체들은 사실 그런 데서 다 수주를 따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아무래도 조금 이제 너무 급격한 주가 상승이 좀 부담스럽긴 하죠. 숫자는 지키지 않지만 기대감만으로 올라가는 기업들은 조금 우리가 경계를 할 필요는 있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경계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이게 뭐 뒤집어지지 않는 이상 차곡차곡 순서대로 이제 수주를 받아갈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게 사실 엔트리 베리어가 되게, 진입장벽이 되게 높은 산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번 해봤었던 기업들이 다시 들어오지, 아예 새로 돼서 들어오기에는 분명히 무리가 굉장히 많은 산업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원래 잘했던 기업이 잘할 것이고, 원래 잘했는데 좀 힘들었던 기업들이 원래 모습을 찾을 것이고, 이거는 좀 이어질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공부해 볼 만한 종목은 무엇이 있을까요? 일단 뭐 최근에 제일 두산 에너빌리티 위주로 보시는 게 좀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는 원전 관련주들을 지금 관심에 넣고 좀 보고 있는데, 이게 밖으로 얘기하기에는 저는 사실 숫자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은 거의 뭐 바닥에서 발바닥 근처, 발바닥이나 발목에서 잡는 느낌으로 하실 수도 있겠지만, 물론 오르는 격도 있긴 있지만, 근데 산업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일단 우리나라는 대선이 좀 지나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너무 지금 정치적인 공략의 중간에 있는, 누구는 하겠다, 누구는 안 하겠다, 뭐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일단 좀 대선이 지나고, 다음 주잖아요. 어차피 지금 한 일주일 남았나요? 8일 남았네요. 다음 주 화요일이니까. 한 8일 정도까지는 조금 이제 관심을 좀 기울이면서 좀 지켜볼 필요가 이제 있어가지고, 우리가 좀 매수를 한다 하더라도 다음 주 정도에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말고요. 제가 다음번에 출연할 때쯤에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바뀌더라도 원전에 대한 스탠스는 유지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그나마 다행인 건 뭐냐면은, 이제 이거 뭐 누구를 뭐 지지하고 이런 건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걸 좀 들어봤을 때는, 일단 지금은 이제 제일 선두가 세 분이죠. 세 분으로 이제 우리가 한쪽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국민의힘과 이제 이렇게 가난한 순으로 가면 이제 개혁신당과 국민의힘과 그리고 이제 더불어민주당, 요 세 분 이제 후보분들이 나와 계시는데, 일단은 지금 예전에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에서 이제 같은 민주당 라인이잖아요. 근데 같은 민주당 라인이지만 색깔은 달라요. 예, 지금 이재명 이제 후보님께서는 확실히 색깔이 달라가지고, 이제 시장 경제나 이거에 대한 이제 어느 정도의 그거는 있으신 분이어서, 사업적인 부분에 대한 드라이브는 충분히 뭔가 이제 공감대가 형성이 되게는 이제 좀 밀어붙일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말씀처럼 지금 나오는 분석 자체가, 우리 당은 무조건 미국처럼, 우리 당은 무조건 뭐 친환경이야, 우리 당은 무조건 뭐 화석연료야, 뭐 이런 느낌은 오히려 미국보다 우리나라가 좀 덜한 것 같긴 해요.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은 공감대 형성 측면에서 일단 많은 사람들이 원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고, 또 우리나라가 잘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정치적 합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좀 봐야 될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만일 대통령이 뭐 김문수 후보님이나 아니면 이제 이준석 후보님이나 이쪽에서 나오느냐, 아니면은 이제 민주당 쪽에서 나오느냐, 사실 이게 뭐
양쪽이 아니죠. 지금 거의 이제 세 분의 이제 파트로 나누시잖아. 그러니까 어느 쪽에서 나오든지 간에 원전은 확실히 우리나라가 잘하고 실제로 이제 기술력이 있는 쪽이니까 좀 밀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누구든지 간에 꼭 밀어주셨으면 좋겠고, 뭐 그와 함께 우리나라 잘하는 쪽들은 정부 차원에서 좀 많은 자금들을 좀 밀었으면 참 더 잘할 텐데라는 그런 생각이 사실 들긴 들었습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한국 원전의 기술이 선두에 있는 편인가요? 맞아요. 워낙 이제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근데 그 원천 기술이 뭐 웨스팅하우스에 있다 한다 하더라도 사실은 우리나라도 이제 어느 정도 웨스팅하우스랑 비빌 수 있을 정도의 어떤 퀄리티가 있으니까 이제 그 기업과 이제 소송을 하고 이제 싸우는 거겠죠. 일단 저는 그래서 기회는 주어졌는데, 이거를 어떻게 이제 구워 삶을 수 있을까. 사실은 그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가지고, 저도 이제 좀 잘 되기를 바래요, 사실은. 이렇게 좀 살이 된 것 같다가, 그 우리나라 보면은 지금 AI 쪽에서 엄청나게 뒤쳐졌잖아요. 사실 저는 제가 아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기술자들의 능력을 봤을 때는 어떤 한 기술이 나왔을 때는 항상 선두를 하는 게 맞아요. 반도체, 디스플레이, 물론 중국이 따라오긴 따라오겠죠. 따라오는데 항상 우리나라는 어떤 신기술이나 이런 것들은 개척자의 느낌이었고 항상 이제 시장을 만들어가는 이제 이 마켓 메이커의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AI는 팔로워도 아니고요.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진짜 아무것도. 그러다 보면은 AI라는 게 진짜 돈을 엄청나게 부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지금 AI 쪽에서 일하는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은 그 회사가 거의 이런 느낌이래요. 니들이 인생은 내가 책임져 줄 테니까 너희는 일만 해. 밥 먹고 싶어? 그냥 시켜 먹어. 필요해? 돈 필요해? 뭐 집 필요해? 이런 느낌이래요. 그 제가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은 우리나라에 있는 뭐 카이스트라든지 아니 카이스트나 이제 예전으로 치면 이제 포스텍이죠. 포항공대죠. 그런데 아니면 각 대학교 공대 있으신 분들이 진짜 뛰어난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훌륭한 자원을 제대로 활용하려면 정부 차원에서 밀어줘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문제가 뭐냐면 뭐 밀어줘 놓고요. 뭐 한 1년 안에 뭔가 성과 안 나오잖아요. 그럼 그 연구비 삭감을 해버립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말이 안 돼요. 최소한 공대생들이 그런 이제 엘리트, 카이스트 같은 이런 분들이 매번 나오는 기술 보면 어마어마하거든요. 아니, 왜 그 카이스트에 있는 그 우수한 인재들이 영업을 뛰러 다니고, 연구비 영업을 뛰러 다니고, 왜 꼭 수업을 꼭 들어가야 돼? 필수 수업이 있으면 이해는 하지만 시간 낭비를 자꾸 시키잖아요. 많이 지원해주고, 당장 결과 안 나와도 밀어내주고, 그렇게 이제 해주면 잘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아마 제가 봤을 때 한 10년 전부터만 그렇게 써서도 우리나라 AI 지금 탑일걸요? 저기 앞에 있을걸요, 지금? 근데 그런 인재들이 다 해외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들한테 이제 일할 수 있게 연봉 진짜 지금 너무 못 받거든요? 한 10배쯤 올려주고요. 연봉 한 10배쯤 올려주고 연구비 지원해주고 하잖아요. 그럼 우리나라에서 뭐 나옵니다. 작품 나옵니다. 뭐 삼성 같은 데서 이제 돈 좀 쓰고, 예, 그렇게 하면은 작품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기업들은 당장 기술 개발이 안 되니까 다 M&A를 해가지고 그냥 기술을 그냥 있는 회사를 들고 오자 이러는데 미국에서 그런 거 내주겠어요? 안 내주지? 시간이 걸려도 당장 답이 안 나와도요. 그런 인재들을 키워야 돼요. 우수한 이 민족을 가지고 지금 뭐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런 게 나오면 이제 AI 쪽은 우리가 잡을 수 있을 거라 보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지금 AI에서 이제 선두를 차지하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AI와 연관되어 있는 게 뭐가 있을까를 빨리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당장 할 수 있는 건 전력밖에 없어요. 전력 지원과 전선, 그죠? 우리나라가 이제 전선 쪽은 워낙 이제 잘하는 국가잖아요. 그리고 미국은 이제 땅덩어리가 넓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도 전선 교체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 해외로 진출해 있는 우리나라 관련 기업들 되게 많잖아요. 전기 전력 관련 기업들. 그래서 이 원전 그리고 전기 전력, 전선 이쪽 관련 기업들은 우리가 한번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해봐야 되고 AI의 메인 당장 이 연구를 못 할 거면 차라리 그 기업들 일단 위주로 먼저 밀어주고 그 시장 장악한 다음에 그리고 이쪽으로는 연구 계속 할 수 있게 카이스트에 있는 과학자분들 계속 연구할 수 있게 연봉 확 한 10배쯤 올려주고 계속 투자를 해주면은 이쪽은 천천히 빌드업 가는 거고 그러다 보면 수년 후에는 어느 정도 밸런스를 맞출 수 있는데 지금 당장은 미국이랑 중국 못 따라가요. 중국은 뭐 거의 뭐 상위 탑10이 거의 다 공대 무슨 뭐 중국의 공대더라고요. 얼마나 부럽습니까? 맞아. 우리나라 다 되죠. 그러니까 제가 맨날, 안 그래도 지난주에 이제 제 친한 동생이랑 같이 밥 먹었는데 그 친구가 지금 의사하고 있는 친구인데 걔한테, 야, 너같이 뛰어난 애가 저기 가가지고 로봇 개발하고 해야 되는데 너 강남에서 이제 피부에 주사 놓고 있냐.
이런 내용을 얘기했었는데, 물론 의사도 되게 좋은 직업이에요. 좋은 훌륭한 직업이긴 한데, 근데 그만큼 이제 두뇌가 뛰어나잖아요. 예, 그 두뇌를 로봇으로 활용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건 좀 개인적인 좀 안타까운 바람이 있죠. 최근 국내 2차 전지 업종 상황을 전해주신다면요? 지금 2차 전지는 관심을 못 받고 있는 게 제일 큰 것 같아요. 관심을 못 받고 있어요. 게다가 관심을 못 받고 있는 상황에서 자꾸 지금 또 이런저런 기사들이 내보내면서 오히려 또 불안감을 더 많이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그때그때마다 제가 말도 안 되는 기사들이 있으면 보통 나와가지고 이제 좀 밟아드리는 역할을 좀 많이 하는데, 2차 전지는 일단 저는 지금 당장은 좀 어려운 상황이 만들어지는 게 맞아요. 근데 제가 작년부터 제 방송 보시면 아시겠지만 2025년도 하반기 때쯤 되면 분위기가 좀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했고, 제가 작년과 올해 이제 인터배터리 행사를 갔다 와서 이제 올해는 포스코 퓨처엔 이런 기업들한테 가서 이제 물어보고 왔어요. 근데 그분들도 2분기 때까지 모르겠고, 일단 좀 빠르면 3분기, 느려도 한 4분기 정도에는 조금 뭔가 이제 살짝 이제 턴어라운드의 기운이 보이지 않을까요? 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일단 캐즈민이 이런 얘기 하면서 되게 불안감을 되게 많이 만들고 있는데, 일단은 2차 전지는 지금 우리가 결국은 이제 2차 전지를 사가는, 그죠? 그런 자동차 기업들이 과연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볼게요. 테슬라. 최근에 이제 일론 머스크 다시 테슬라 경영에 복귀한다는 얘기 나왔죠?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 테슬라의 모델 Y 주니퍼 모델이 나왔고, 아무도 이제 언론에서 얘기를 안 해줬지만 모델 Y 주니퍼가 처음에 나왔을 때 중국에서 굉장히 많이 한 2, 30만 대 정도가 예약이 되었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주니퍼 모델을 사면 한참 있다가 받고, 그 정도로 인기가 많은 상황이고, 그리고 최근에 또 이것도 기사가 안 냈는데, 중국에서 테슬라 자동차를 구매하고 나면은 등록하잖아요. 등록 대수가 엄청 증가했다는 내용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부각이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 관심은 완전히 저쪽 관세로 가 있으니까 부각이 안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잘 아시겠지만 이제 미국에서 에스컬레이드, 아시겠지만 GM이었죠. 에스컬레이드 픽업 큰 트럭 모양도 이제 전기차 모델이 나온다는 내용이 나왔고, 그리고 지금 최근에 포르쉐 같은 경우도 타이칸이 굉장히 잘 팔리고요. 게다가 또 최신형 지금 모델들도 마칸도 전기차 모델이 나온다고 그러고,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현대차 워낙 잘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여러 개 기업들,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전기차 모델을 지금 계속 내고 있어요. 게다가 또 예전에는 정말 테슬라한테 찍소리도 못했던 루시드 리비안 같은 기업들도 최근에 공장 증설하고 생산량 증가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런 걸 봐야 돼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사실 일부 기업들한테만 몰려 있었잖아요. 전기차 배터리가. 테슬라가 다 쓸어갔고, 왜 다 쓸어갔냐? 비아디 같은 애들한테 뺏기기 싫어가지고. 그래서 거의 그 둘이만 경쟁하다가 최근에는 경쟁 기업들이 굉장히 풀이 넓어졌습니다. 자, 그 얘기는 어떤 의미가 되냐면, 원래는 그 몇몇 개 기업들한테만 몰렸었던 그 매출이 다양한 기업들한테 퍼질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럼 가격은 떨어졌어요. 배터리 가격이 엄청 떨어졌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지난번 촬영했을 때도 보내드렸던 자료인데, 예전에 여러분들이 2차 전지라는 이 산업군이 있다라는 걸 알기 전, 2020년도 그 전부터도 이미 양극재 가격을 포함한 배터리 가격은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하향 안정화되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위로 팡 튄 이유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생하면서 양극재 가격이 빵 뛰면서 이제 배터리 가격이 올라갔거든요. 근데 하필 그 시기에 테슬라는 중국이랑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비싼 거 알지만 그 배터리를 다 사들였죠. 그러다 보니까 루시드 리비안 같은 기업들은 배터리를 너무 비싸니까 이 배터리를 이 가격 주고 사가지고 우리가 차를 팔았을 때 과연 사람들이 살까? 그러면서 생산량이 안 나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다른 기업들은 아무도 생산을 할 생각을 못 했던 거죠. 근데 배터리 가격이 떨어지고 나니까 그들이 생산량을 더 늘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고, 그리고 그 이후 보시면 그 중간에 빵 떴었던 그 시기를 빼고 나면은 오히려 지금은 하향 안정화되고 있는 그 그래프 선상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격은 떨어졌지만 오히려 수요는 훨씬 더 증가해서 전체 매출 파이는 커질 수 있다. 그게 이제 올 하반기부터는 이제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여전히 지금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그 많은 브랜드, 그 많은 자동차들이 전기차 모델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최근에 제 주변에도 전기차 무서워서 못하겠다라고 하는 분들도요, 전기차 한번 바꿔볼까? 왜? 전기차와 내연기관차의 어떤 압도적인 유지비 차이, 네, 이런 부분이 또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일단 그거는 우리가 좀 생각을 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또 이제 2차 전지 관련 쪽으로 데미지를 줬던 게 뭐냐면은, 미국의 트럼프가 이제 전기차나 이쪽에 보조금을 주지 않겠다, 보조금을 없애겠다라는 것 때문에 그런 건데,
새로운 내용이 아니에요. 이거는. 왜냐하면 지난번에 바이든 행정부 때도 IRA 법안이 있었잖아요. 거기에 세부 법안이 나왔는데 그 세부 법안에 따르면은 앞으로 2, 3년 기간 동안에 보조금이 어차피 줄어요. 어차피 줄어듭니다. 매년 가면 갈수록 보조금을 받는 금액도 줄어들고 대상도 줄어들고 다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천천히 보조금을 줄이고자 하는 게 이제 바이든 행정부 때부터의 어떤 목표였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게 줄 거 없지. 그냥 없애지. 뭐하러 굳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게다가 또 원래 이 2차전지 시장에 치킨 게임을 만들었던 일론 머스크 회장이 복귀하면서 우리는 보조금 필요 없는데 라는 그런 내용을 얘기했어요. 하지만 캘리포니아의 게빈 뉴섬 주지사가 테슬라만 안 주고 우리 주에서는 우리 주 돈으로 줄게 이렇게 나온 거죠. 근데 캘리포니아 주가 돈이 정말 많습니다. 이게 미국의 주를 하나의 도시로, 하나의 나라로 보고 전 세계 나라와 비교해 보잖아요. 그럼 캘리포니아 하나의 GDP가 제가 봤을 땐 거의 우리나라보다 높아요. 우리나라보다 높고 일본급? 어디에 굉장히 큰 나라와 비슷한데 일본이 아니었고 어디였죠? 일본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이제 굉장히 큽니다. 엄청나게 캘리포니아 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체 자금으로 주겠다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주면 좋은 거죠. 전기차 시장이 안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캘리포니아에 떠난 테슬라는 못 봤지만 나중에 이런 루시드 리비안 같은 그런 기업들, 일부 기업들은 캘리포니아 내에 이제 본사가 있어요. 그럼 이제 그들은 보조금을 받고 테슬라는 안 받고 이러면 이제 테슬라가 짜증이 나겠죠? 그러다 보면 이제 이 회사들이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죠. 그것도 앞으로 좀 보시면은 되게 재밌는 포인트가 될 것 같아가지고 일단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전히 수요자는 살아있고 여전히 배터리를 사고 싶어하는 수요자는 살아있고 그리고 배터리를 생산하는 기업들도 엄청난 투자를 하고 더 좋은 기술을 현재 만들어내고 있다. 예, 이게 진짜 제일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업종은 살아있으니까 힘드시더라도 중장기적으로 묶으시고 일단 올 하반기까지만이라도 조금 더 참아내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근 2차전지 주가를 많이 하락하게 만든 원인이 유상전자 이슈가 있는 것 같은데요. 유상전자 이슈는 어떻게 보시나요? 근데 유상증자가 여러분들 아마 최근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모르실 텐데 제가 처음에 주식을 투자를 시작했었던 90년대 후반 그때는 유상증자가 호재였습니다. 유상증자하면 상한가 왔어요. 믿기지 않으시죠? 그랬어요. IT 버블 때 여러분들이 그 항상 책으로만 읽으시고 이제 누가 말하는 그 말로만 듣던 그 IT 버블 있잖아요. 저는 그때부터 이제 투자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아는데 그때는 유상증자만 하면 상한가 가던 시절이었었어요. 왠지 아세요? 유상증자 결국은 그 돈을 주주들한테 받아가지고 회사에 쓰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어디에 쓰는지도 체크도 안 하고 일단 뭐 유상증자해서 돈만 주면 그거 가지고 얘들이 더 큰 사업을 할 거야라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막연한 어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랬었더랬죠. 예, 그랬었는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개인 투자자들 똑똑해지면서 유상증자에 세 가지가 있구나. 뭐 일반이냐, 주주냐 아니면 뭐 삼자 배정이 있구나. 그러면 이 중에서 뭐가 좋은 거지? 삼자 배정이 제일 좋고 나머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이렇게 나누거든요. 자, 근데 그걸 한 번 더 들어가서 우리 볼 필요가 있어요. 주주 배정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하나 팁을 드리면 여러분이 투자하고 계신 기업이 주주 배정 유상증자를 합니다. 근데 항상 단서가 붙을 거예요. 주주 배정 유상증자 후 실권주 일반 공모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게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주들한테 먼저 그 권리를 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주주들이 그 물량을 다 소화를 하면 되는 건데 소화가 안 되고 좀 남잖아요. 그럼 그거를 주주들이 아닌 일반한테 풀겠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만일 주주들한테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그 회사가 진짜 그 회사 주주들한테 인기가 많고 그 회사의 어떤 진행하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 주주들이 지지를 하는 그런 기업이면 주주 배정 유상증자했을 때 실권주가 나올까요? 안 나오죠. 안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는 그 기업이 유상증자를 했을 때 그게 주주 배정을 끝나느냐 아니면 남아가지고 실권이 있어가지고 그게 일반으로 넘어가느냐를 첫 번째로 보시면 돼요. 실권으로 넘어갔다. 조금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실권으로 넘어가지? 좋은 기업이라며. 아니라는 의미겠죠? 아니면 주주들로부터 지지를 못 받는다는 얘기겠죠? 자, 그러면 이제 어쨌든 그러면 우리 이제 실권은 그냥 우리가 제쳐놓고 주주 배정으로 끝난 기업을 한번 볼게요. 자, 그럼 여러분들 한 번 더 들어가셔서 HTS에 그냥 다트, 한글로 다트를 위에 그냥 검색하신 다음에 엔터를 치시면 금감원 전자공식 다트라고 DART가 나올 거예요. 그걸 딱 보시면 그 기업의 이제 그 기업명을 치시고 보면 밑에 공시가 쫙 떠요. 그럼 이제 그 위에 보면 클릭하는 란에 최종 보고서가 있을 거예요. 그걸 클릭하십시오. 그러면 보고서가 바뀌는데 거기서 유상증자 공시가 있을 거예요. 그걸 클릭을 해보십시오. 조금만 내리면 거기에 유상증자 목적이 나오거든요. 유상증자 목적이 나오는데 제일 좋은 건
기업에 이제 뭐 빚을 갚는다거나 뭐 이런 게 쓰는 게 아니고 시설 자금, 네, 시설 자금 이쪽에 쓰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경우, 전 최소한 뭐 경영상의 목적으로 쓰는 자금이 20%까지는 괜찮아요. 20%까지는. 근데 20%까지 그리고 시설 자금의 80%. 요 정도 괜찮은데 이게 바뀌었다. 예를 들어서 시설 자금 20%고 나머지 80%는 뭐 빚 갚고 대출 갚는 데 쓴다. 요건 조금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유상증자 짜증났지만 첫 번째 단계 주주 배정으로 완전 다 끝난 기업. 자, 그래서 들어갔을 때 주주 배정으로 다 끝나서 들어갔는데 거의 100%에 가깝게 시설 자금이다. 라고 하는 거는 어떤 거냐면 2차 전지 지금까지 시장이 계속 안 좋을 때는 돈을 투자를 못하고 있다가, 이제 뭔가 돌아설 수 있을 분위기가 되니까 주주들한테 유상증자에서 자금 받은 다음에 투자를 하려고 하는 거죠. 드디어. 이게 때가 왔다 생각을 하는 거죠. 미국에 투자라든. 최근 보면은 꽤나 많은 기업들이 미국의 공장 증설을 위해서 유상증자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는 더 성장을 위해서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당장 주가가 빠질 수 있어요. 뭐 희석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성장을 위해서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투자의 가치 매력을 봤을 때는 좋은 거죠. 그 제일 좋은 건 뭐다? 주주 배성 유상증자로 모든 것들이 다 끝난 거, 실권주 없는 기업, 게다가 실권주가 없는 상태에서 들어갔더니 이 모든 자금의 최소한 80% 이상을 이제 이 회사의 어떤 이제 미래를 위해서 쓰는 거다. 뭐 시설 자금이든지 이쪽에 쓰는 기업이다. 그럼 가지고 있어야죠. 힘드시더라도 마이너스 30이든 40이든 50이든 그 기업은 버티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요거만 하면 진짜 제일 깔끔할 것 같아요. 기존 2차 전지 투자자들은 어떻게 투자 전략을 짜면 좋을까요? 버티십시오. 여러분들 버티셔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신사임당 나왔을 때였을까요? 그때 아니었겠구나. 이제 한 경기 침체 얘기가 되게 많이 나왔었던 한 4, 5년 전쯤에,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한경의 어떤 유튜브 방송을 나갔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경기 침체 얘기가 나오고 종목 하나를 그때 제가 분석을 하는 시간이었었는데, 그때 엔비디아를 분석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라고 했었냐면은, 그때 당시 엔비디아가 120불대였나? 스플릿 하기 전에 120불대. 그때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엔비디아라는 기업이 있다. 근데 이 기업은 잘 아시겠지만 예전에 이제 남자들은 다 안다. 그래픽카드 기업, 워낙 유명한 기업이고, 그 이후에 이 기업이 유명해진 이유가 비트코인을 채굴할 때 그 채굴기에 들어가는 그 사양의 높은 사양의 어떤 이제 그래픽 카드가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비트코인 관련주로도 들어간다라고 하면서, 제가 앞으로 이 더 높은 사양의 컴퓨터와 더 높은 사양의 기술력이 나오기 때문에 엔비디아 같은 기업들을 우리가 투자를 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그때 당시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140불인가 190불 되었는데, 제가 그때에서 그 같이 하신 우리 사회자님이 그러면 이제 지금 들어가도 된다 그러길래 한 10% 정도만 더 밀리면 좋을 것 같더라고 했는데, 정말 거짓말같이 10% 밀리고 그때 말 매수하신 분들은 10배가 나왔거든요. 10배가 올라왔어요, 주가가. 그랬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그때 채팅창에 올라왔던 분들의 말씀하신 말씀이 기억이 나는 게 뭐냐면은, 나 지금 엔비디아 마이너스 40%인데 이거였거든요. 나 지금 마이너스 40%인데. 왜냐면 그 전에 비트코인 채굴 관련으로 투자하셨다가 마이너스 40%, 마이너스 50% 이런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저도 그때 똑같은 말씀 드렸습니다. 버티십시오. 그리고 이 회사가 하는 그 미래 산업을 좀 지켜보시고,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수요를 만들어주는 그런 기업들이 투자를 이어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한번 보십시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시기가 한 1년 반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2년 정도, 한 2년 조금 넘게 버티고 계신 상황이잖아요. 주식하다 보면 이런 게 되게 많아요. 그리고 최근에 아시겠지만 또 무역 분쟁도 있고 막 여러 가지 이슈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기간이 길어지는 건데, 지금 수요 기업들이 그대로 투자를 늘리고 있고 자금을 붓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생산하는 기업들도 더 좋은 배터리를 만들고 더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힘드시겠지만 지금은 좀 버티실 필요가 좀 분명히 있다. 대신에 이번을 계기로 여러분들은 꼭 기억을 하세요. 아, 투자는 이렇게 몰빵하면 안 되는구나. 비중을 조절을 해가지고 여러 개 업종을 포트폴리오에 나눠서 투자를 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빠져나오실 수 있는 기회는 분명히 올 거예요. 네, 올 하반기부터는 이제 조금 뭔가 가시적으로 보일 거기 때문에 조금 더 힘을 내시고 버티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투자는 그대로 이어가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전주가 오를 줄 누가 알았겠어요? 몰랐죠. 근데 원전은 사실은 전 예전에도 느끼긴 느꼈지만, 탈원전할 때 전 되게 부당하다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로 우리나라가 워낙 잘하는 산업이에요. 어떤 느낌이냐면은, 내 자식이 하나 있어요. 얘 학교에서 전교 1등이야. 그 집에 와가지고도 무슨 공부야! 이러면서 막, 일이나, 막 그냥, 내 하는 일이나 해! 하면서 막, 이런 부모 느낌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옛날에 우리 옛날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막 되게, 이제 여성들이 차별받던 그런 시절 보면은 굉장히 공부 잘하는 딸이 있는데, 무슨 여자 공부, 이런 느낌 있잖아요. 전 딸이 둘이어서, 너무 부당하잖아요. 그런 거는. 근데 원전이 너무 얼마나 잘해요. 근데 밖에 나가서 잘하는데 국내 들어와서는 하지 마.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담이 없다 생각해가지고, 아니, 못하는데 막 하려고 하는 것도 사실 밀어줘야 되는데, 못난 자식도 밀어줘야 되는데, 잘난 자식인데 왜 죽이려고 그래요? 저는 이거 진짜 말이 안 된다 보거든요? 근데 잘난 자식들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아요. 원전, 반도체, 2차 전지, 방산, 조선. 야, 이거 진짜 지원만 해주면 정말 경제 규모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쉽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오늘 아마 들으셔가지고 뭐 이런 업종들은 힘드셔도요 주식하다 보면은 마이너스 30% 40% 진짜 많아요. 제 계좌도요. 맞습니다. 근데 덮어두고 그냥 일하는 거죠. 뭐 어떻게 어쩔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잘 투자하셔가지고 지금 이 힘든 시기를 잘 버텨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많은 기업이 로봇에 큰 돈을 투자하고 있는데 이유가 무엇인가요? 보이는 거죠. 네, 이제 보이는 거죠. 사실 로봇이 조금 이제 오랜 기간 걸릴 거라 생각했는데, 불과 한 2, 3년 전만 하더라도, 2020년도였나요? 한 3, 4년 전만 하더라도, 이제 일론 머스크가 이제 테슬라에서 이제 옵티머스를 만들겠다 해가지고, 쫄쫄 입고 나가서 댄스를 했잖아요. 기억나실 거예요, 아마 다들. 근데 그 댄스를 옵티머스가 똑같이 추더라고요. 아마도 이제 되게 재밌는 시기가 온 것 같은, 되게 막 되게 웃겼던 느낌이 나는데, 막 뺑글 돌고 막, 진짜 누가 봐도 쫄쫄이. 그래서 저는 저 쫄쫄이가 일론 머스크인가? 아, 저 정도, 아니, 통통할 텐데? 이런 느낌으로 봤었던 때가 불과 한 4, 5년 전이었던 것 같은데, 이제는 옵티머스가 개발이 됐고, 그 옵티머스가 이제 그렇게 똑같이 댄스를 추고, 발레를 하고 이런 시기가 됐더라고요. 눈에 보이니까 이제 투자가 느는 거죠. 아, 이게 완전 먼 미래는 아니구나. 생각보다 이제 빨리 오고 있구나, 이 미래가.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올 하반기에 또 로보택시 테슬라가 또 나온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게다가 또 최근에는 또 자율주행차도 많이 돌아다니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우리가 봤던 그런 미래가 빨리 다가옴으로써 그쪽으로 돈이 좀 많이 쏠리고 있는 느낌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다가올 로봇 시대에 투자하고 싶다면 어디에 투자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지금 할 만한 업종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제가 뭐 2차전지, 반도체, 원전, 조선, 방산 해봐도 5개잖아요. 여기에다 로봇까지 포함시키면 6개잖아요. 그럼 일단 여기 10%씩만 들어가도 60%고 15%만 들어가도 90%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투자를 하실 때 비중은 10에서 15%가 적당하다. 라는 그런 말씀 일단 먼저 드리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지금 뭐 보스턴 다이내믹스, 현대차와 관련되어 있는 그 기업들 같은 경우가 뭔가 막 진짜 활동형, 정말 액션이 큰 로봇들, 로켓, 뭐 이런 것들, 뭐 사람 모양의 어떤 로봇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나라에 꽤 많은 기업들은 일단은 뭐 산업용 로봇이 좀 많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자동차 만들고, 뭐 커피 만들고 이렇게 막 이제 이런 기업, 이런 로봇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더 이제 성장을 하고 좀 더 이제 발전을 이제 하는 걸 좀 지켜볼 필요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산업용 로봇이라는 거는 결국은 이제 인간이 하는 걸 어느 정도 대체를 하는 로봇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 이게 발전이 되는 게 맞긴 맞는 것 같은데, 그분들도 결국 일자리를 잃는 거고, 실제로 또 테슬라의 이 메가팩토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로봇으로 이제 진행되잖아요. 그 프레임도 완전 통프레임이고, 물론 사람이 하는 부분은 또 분명히 있고, 사람의 영역을 아직까지 로봇이 침범할 수 없는 시기라 보고 있긴 있는데, 일단은 그래도, 경계를 해야 되는 시점이 오긴 온 것 같긴 해요. 자, 그러면은 비중은 10에서 15%가 적당한 것 같고요. 로봇 관련주들 국내에도 좀 좋은 기업들도 좀 있죠. 뭐 두산 로보틱스 같은 기업들도 있고 꽤나 많은 기업들이 있는데, 기왕이면 10에서 15%그 비율을요, 우리나라랑 미국으로 좀 나눠가지고 투자하시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로봇 관련주로 딱 묶어가지고 하지 마시고, 한 투자 자금의 한 20% 정도는 로봇에 투자하신다라고 생각하시고, 그 20% 중에 절반 정도는 테슬라를 매수를 해보시는 것도 저는 좋아 보여요. 10에서 15%. 그러니까 20% 비율을 로봇 쪽으로 투자한다고 들어가는 건데, 그 중에 절반 이상을 이제 테슬라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나머지 비중을 국내 기업으로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긴 한데, 국내 기업에 사실은 로봇 관련주로 아직까지 제 눈에 뭔가 팍 띄게 되게 좋아 보이는 기업이 아직은 나오지는 않아가지고, 이제 한번 저도 찾아는 볼 생각인데, 저는 오히려 로봇 하면 여전히 테슬라 쪽이 좀 비중이 많이 돼 있어가지고,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긴 합니다. 로봇주만이 아닌 AI나 2차 전지랑 같이 갈 수 없나요? 어쨌든 이게 저도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제 AI 산업이 죽을 수가 없고 이게 짧게 끝나는 단순 테마가 아니다라고 얘기한 이유가, 아니 미국이 보고 다 전 세계가 보고 가는 그림은 뭐 진짜 막 휴머노이드 로봇 만드는 거고, 로보택시 만드는 거고, 자율주행 만드는 거고, 그럼 당연히 거기에 AI는 기본으로 깔리는 건데, 너무도 당연한 건데, 그죠? 그래서 제가 AI는 우리가 사라질 수가 없는 업종이다. 근데 AI 하려면 더 높은 사양의 어떤 이제 그 반도체가 필요한데, 그 칩을 만드는 게 어디겠어요?
뻔하죠. 엔비디아 만들죠. 그리고 최근에는 AMD가 최근에 좀 떴어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사우디 순방을 하면서 사우디가 최근에 칩을 많이 구매하겠다라고 했는데 원래는 엔비디아만 얘기하다가 최근에 엔비디아와 AMD 칩을 구매하겠다 이런 식으로 내용이 나왔거든요. 근데 되게 재밌는 거 뭐냐면 엔비디아 쪽에는 지금 이제 계속 이제 SK 하이닉스가 이제 넣고 있는 상황인데 삼성은 지금 수율이 아직까지 맞춰지지 못해서 못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AMD와 삼성전자의 관계가 되게 돈독합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삼성이 최근에 뭐 외국인들이 뭐 거의 뭐 최근 한 달 동안 뭐 조 단위로 막 매도를 하고 좀 수급이 많이 꼬여 있는 상태이긴 해요. 게다가 오늘 아마 좀 힘들 텐데 이제 트럼프가 휴대폰 시장 쪽 애플 휴대폰 시장에 휴대폰은 25%를 관세를 먹이겠다라고 하면서 그 영향권에 있는 게 애플과 삼성전자였거든요. 어쩔 수 없죠. 미국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휴대폰 회사 두 개 뻔하잖아요. 애플이랑 삼성전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삼성은 진짜 최근에 지금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너무 많은 난타를 맞고 있어요. 굳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도 되는데라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는 게 삼성전자여가지고 오히려 그래 털라면 지금 다 털어라. 사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여러분들이 좀 투자를 해보실 만한 기업 좀 진짜 길게 보고 조금씩 모아하시는 전략이 좀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어쨌든 AI 그리고 로봇의 이제 코드를 꼭 끼우진 않을 거 아니에요. 안에 배터리가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그 안에 원통형 배터리가 들어갈지, 아니면 뭐, 진짜 각형이 들어갈지, 원통형이 들어갈지, 파우치가 들어갈지, 그건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거에 맞춰가지고, 또 굉장히 또 효율이 높은 배터리들. 제가 봤을 때는 파우치형보다는 로봇의 모양을 봤을 때는 원통형이나 각형이 제일 맞겠네요. 네, 그래서 이제 요구하는 기업들 한번 관심 가져보시고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고, 그 2차 전지라고 하는 게 전지가 단순히 자동차에만 쓰이는 건 아니잖아요. 굉장히 많이 쓰이죠. 그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 기억이 나는 게 갑자기 우리 옛날에 그 모형 자동차 만드는 게 한참 유행이었던 때가 있었어요. 30년 전에. 제가 30몇 년 전이죠. 제가 초등학교 때니까. 근데 그때 당시에 배터리가 그때 당시에도 충전 배터리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충전을 하는 그 충전기가 있었고 거기다 충전용 배터리를 갖다가 4개인가 6개를 꽂을 수 있었는데 그 충전 배터리가 되게 비쌌어요. 결국은 재활용이 가능한 배터리잖아요. 일반 배터리는 쌌는데 금방 죽고. 그래서 그때 당시 충전 배터리 되게 좋다 해서 그때 30년, 20, 30년쯤에 충전용 배터리 썼던 기억이 나는데 그 밖에 쌓여져 있는 게 노란색이었어요.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시대가 그 시대가 온 거잖아요. 이제 너무 일상으로 돌아온 거잖아요. 그래서 2차 전지가 그만큼 쓰이는 곳이 많다는 거죠. 굳이 뭐 자동차뿐만 아니고 로봇에도 들어갈 수 있고 우리 일상에도 이미 들어갈 수 있는 배터리들이 많기 때문에 휴대폰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더 이제 일상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산업이라 생각돼가지고 투자는 어렵지만 좀 이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2차 전지 로봇에 들어가는 것만 생각해봐도 2차 전지 그리고 AI 이쪽 라인들 충분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리고 로봇 관련주 당연히 중장기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중국과의 배터리 경쟁이 힘들 거라는 분석은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최근에 크게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배터리와 중국의 CATL 같은 기업들을 비교했을 때 순이익 면에서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따라잡혔고 따라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왔는데 중국은 사실은 진짜 어떤 산업이든지 간에 저렴이로 할 수 있죠. 엄청난 생산력. 근데 이게 단순히 생산력만 가지고 그렇게 이제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이건 진짜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네라는 생각을 할 텐데 중국은 생산력 더하기 중국 정부 지원이에요. 그러니까 적자를 보더라도 버텨라라고 하면서 돈을 엄청나게 지원을 해주고 이제 그거 가지고 막 산업을 쭉쭉 뻗어나가고 시장을 일단 완전 장악을 한 다음에 그 이후에 자기들이 맘대로 컨트롤하는 방식이거든요. 태양광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심지어 유럽에서는 지금 태양광 패널 있잖아요. 패널 가격이 얼마나 떨어졌냐면 그냥 이런데 그냥 이제 옆에 집이랑 우리 막는 그 용도 있죠. 그거로 태양광 패널을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예요, 지금. 바리케이트로. 그냥 아무 생각 없는 바리케이트를 쓸 정도로 싸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2차전지 쪽도 지금 뭐 중국이 좀 주로 하고 있는 LFP 같은 이제 그런 배터리들 위주로는 그렇게 될 수도 있다라고 좀 보고 있긴 있는데 싼 건 항상 보면은 좀 한계점이 있어요, 사실은. 싼 걸 이용해가지고 좀 어느 정도 쓰는 분도 분명히 있지만 서로 이제 뭔가 수요 계층 자체가 좀 어느 정도 좀 이제 나눠질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좀 보거든요. 근데 이게 뭐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물도 마찬가지죠. 물도 이제 편의점 가면 무조건 제일 싼 거 마시는 분이 물 다 똑같아 하시는 분이 있지만
그에 반해서 나는 에비앙만 좋아. 아니면 나는 샘물이 좋아. 나는 아니면 백산수가 좋아. 이렇게 다 나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배터리도 그런 쪽으로 갈 거다라고 보고 있고. 근데 만일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데 물 안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나왔다. 심지어 아니면 배터리의 어떤 이 안전도가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은 수요는 한 방에 죽어버리죠. 반대로 확 쏠리는 거.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배터리 만드는 기업들이 힘들긴 하겠지만 기술 개발하고 안정성 더 올리고 더 좋은 배터리, 더 효율성 높은 배터리를 계속 만들어낼 필요성은 분명히 있는 이유가 사실 그런 것 같습니다. 가격보다는 기술력이 좋은 배터리가 더 좋나요? 맞죠. 그리고 제일 또 좋은 예로 우리나라 배터리들의 안정성을 뭔가 딱 확 이제 인증해준 예가 뭐가 있냐면은 우리나라의 LG엔솔 배터리를 스페이스X에서 가져갔지 않습니까? 스페이스X에서 보조 배터리가 필요한데 좀 배터리 좀 달라 이런 식으로 가져갔잖아요. 그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이 위성이라고 하면은 정말 볼트 하나 좀 잘못 쪼고 하나 실수하면 그냥 터져버리고 이제 미션을 실패해버리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다가 이제 2차전지를 시켰다라고 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땐 이제 안정성 가지고 더 이상 2차전지를 이제 판단하기 무리가 있는 것 같고, 물론 이제 우리나라산만 얘기하는 거예요. 중국산 말고. 우리나라산만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좀 같이 생각하셔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전기차를 사고 싶으신 분들은 그 전기차의 배터리가 제조사가 어딘지 우리나라 자동차 무슨 협회 가보면 보실 수 있거든요. 그거 참고하셔가지고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기왕이면 LG엔솔, 삼성 SDI용. 네, 그게 낫겠죠? 근데 일본의 파나소닉도 괜찮아요. 근데 CATL도 있긴 있는데, 저는 기왕이면 국산 배터리들이 더 낫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사임당 시청자분들을 위한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진짜 어려운 시기거든요, 지금. 이게 근데 어려운 시기가 주가가 떨어져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 떨어져 있는 주가를 진짜 오래 보는 것도 정말 힘든 일이에요. 그러니까 주식하면서 제가 제일 힘든 거는 사실 아니거든요. 제일 힘든 건 뭐냐면 내 수익률이 100%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거예요. 원상태로 돌아오는 거. 그게 사실 제일 보기가 힘든 케이스고, 두 번째 케이스가 손실인데 그냥 계속 손실이 이어지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 두 가지 케이스 모두 주식하다 보면 진짜 너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케이스들이기 때문에 그냥 받아들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게다가 또 너무 외부적인 이슈들이 많이 나오는, 우리가 이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외부적인 이슈들이 좀 많이 나왔던 시기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기업들을 잘 공부하시면서 그들을 이어서 이제 투자를 이어갈 거냐 말 거냐를 일단 선택을 하시고, 만약 투자를 이어간다라고 하면은 더 공부를 하시면서 추가 매수를 통해서 이제 단가를 낮추시고 좀 투자를 해보시는 그런 전략이 지금은 제일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 우리나라보다 미국이 좋은 것 같아 가지고 우리나라 거 매도하고 미국 넘어갔는데 미국에서 엄청 물리셨잖아요. 물론 이제 올라오긴 올라왔지만. 네, 그런 상황이 있어서 오히려 저는 미국과 우리나라의 투자는 함께 50대 50 정도로, 한 6대 4 정도로 우리나라가 6이어도 괜찮아요. 나눠가지고 미국과 우리나라를 앞으로는 같이 투자하시는 전략 방향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